요즘에 중국 전염병 사태 이후에 출몰이 급증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초부터 눈에 띄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소형 비행 물체이죠. 말씀드린 이 소형 비행 물체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드론을 띄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견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994년 3월 미국 로스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1991년 미국 네바다주에 UFO를 촬영하고 있던 외계인 음모론자들이 크롬 레이크 공군기지인 51구역에서 발견된 것이 그 최초였습니다. 51구역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군사 비밀지역으로서 무단 침입을 했을 경우 총기 발포까지도 허가되는 그런 위험한 출입 금지 구역이고요. 최근까지 51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부인을 하다가 2013년도에야 51구역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영상에서 보이는 이 미확인 소형 물체는 러시아에서 방송 중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고, 그 밖에 미국이나 아시아 등 중국 전염병 이후 세계 곳곳에서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크기는 불과 몇 센치에서 몇 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속도는 매우 빨라서 초속 3-4km에 달하는 엄청난 비행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인류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이라는 건 확실하고, 이것이 마치 원반형 혹은 럭비공 형태로 제트 엔진이나 프로펠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무소음으로 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비행체가 빠른 속도로 비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바람이나 소닉붐 현상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것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미확인 소형 비행 물체 제보나 신고 사례가 점점 이 전염병 사태 이후 늘어나기 시작을 하자, 미 해군과 정부는 UFO 목격 사례 대부분이 드론을 잘못 본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드론은 프로펠러를 탑재하고 있고 초속 3-4km의 고속으로 비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소음도 전혀 없다라는 이러한 여러가지 점만 보아도 저것이 절대 미 해군과 정부가 말했던 드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한 전염병 이후 급속도로 출몰하고 있는 이 미확인 소형 드론 UFO를 연구한 학자들이 불가사의한 몇 가지 특징들을 일단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형 미확인 비행 물체는 인간이 만든 드론이나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어떠한 출력원으로 비행하는 것이 없고, 마치 공기 중에 발사된 원반 부메랑처럼 초고속으로 몸통을 회전하면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확인 소형 비행 물체의 이동 속도는 초속 3-4km로 비행기보다 매우 빠른 속도이고 어떠한 소음이나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날아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공학 기술로 그 어떠한 소음 없이 이만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 장치 자체가 없고요, 현대의 기술로 만들어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의 외형은 원반형을 띠고 있다가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마치 럭비공 모양으로, 그것도 총알처럼 빠르게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형태로 바뀌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행법은 현대 비행기술로 구현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후쿠시마 바닷속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속도는 물속과 하늘, 즉 비행이나 잠수 상태에서도 전혀 그 저항을 받지 않는 똑같은 속도로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확인 소형 비행 물체는 초속 3-4km의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90도나 180도로 꺾여서 급회전 혹은 급하강을 할 수가 있고, 물속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모든 중력으로부터 어떠한 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물리학적 원칙을 벗어나는 매우 특이한 비행을 했고, 심지어 레이더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구름이나 바위의 모든 물체를 그대로 투과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행물체와 마주친 학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이 비행물체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괴 비행체, 즉 UFO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확인 소형 비행물체 정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과 주장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특히 UFO 연구가인 존 보러는 이것이 현재 새로운 비행체를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51구역의 극비 비행물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미확인 소형 비행물체가 처음 발견된 장소가 바로 51구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외계인들과 함께 새로운 동력의 비행물체를 만들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람들 몰래 저것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미 국방부가 만든 최첨단 스파이 비행 물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스파이 비행 물체라는 것은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장착시키고 세계 곳곳에 이 비행체를 집두시켜 가지고 감시를 하는 일종의 스파이 비행체로, 만약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위기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무중력 기반의 거대 비행체를 최종적으로 개발하려는 그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 학자들의 신빙성 없는 말을 믿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소형 미확인 비행체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이 유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비행체가 비행하고 있는 추진체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행체는 아무런 프로펠러나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고속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인터넷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역공학자인 밥 라자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원자번호 115번 원소를 이용한 추진체 개발,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모스코 뷴입니다. 밥 라자르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이 모스코 뷴은 이 사람이 네바다 51구역에서 근무할 당시 안개상자 실험에서 115번 원소가 빛의 광선이 휘게 만드는 것을 목격했고, 이 115번 원소가 바로 UFO의 연료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는데, 밤 라자르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이 모스코 뷴, 그러니까 115번 원소는 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원소였지만, 그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스웨덴 룬드 대학 등의 물리학자들이 세계 최강 수준의 중요한 검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독일, 그러니까 GSI 헬름홀츠 센터에서 미확인 115번 원소의 원자가 존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최초로 성공했다라고 리뷰 레터스 저널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밤 라자르는 이 존재하지도 않는 115번 원소가 이 당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고, 이것을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고 115번 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줬던 것일까요? 일단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이 115번의 원소 존재를 알려줬던 자들이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들의 이름은 바로 어나니머스 보이스라고 불리고 있었고, 그들은 절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직 목소리를 통해서만 연구자들에게 기술 진행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 보이스가 알려주었던 비행 접시 기술 개발들은 모두 반물질 반응로가 달린 엔진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술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 기술을 통해 흘러나온 기초적인 응용 기술들이 바로 양자 기술과 핵융합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자르가 설명하고 있는 외계인 비행 접시는 115번 원소를 원료로 이용해서 중력파 증폭 엔진을 가동시켜서 중력 에너지를 만든 뒤에 중력을 파도를 타듯 이용해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마치 우주 공간처럼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로 비행체를 만들어서 초전도체 원리처럼 비행체 추진력을 얻어서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중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힘으로도 무한의 가속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현재 비행 중인 미확인 소형 비행물체의 특징인 무소음과 무저항, 그리고 무추진체 엔진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은 밤 라자르가 살아있었을 당시 반물질 반응로와 중력파 중폭 엔진을 실제로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2013년도, 그러니까 115번 원소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기술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115번 원소의 존재를 이미 미국은 알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밤 라자르가 폭로했던 사실이 진실이라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확인 UFO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그것이 드론과 다른 사람들의 카메라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먼 행성에서 날아오는 그러한 미확인 물체가 아니라 지구 내에서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우리 눈으로 미확인 소형 비행물체들이 직접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두 눈으로, 그것도 드론이나 다른 카메라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우한 전염병 이후 출몰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구 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비행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판단을 좀 보태보자면, 현재 나사와 테슬라, 아마존 기업들이 화성과 우주를 가겠다라는 이유로 투자자들과 사람들로부터 우주의 환상과 꿈을 이용해서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걷어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정녕 위성과 제수거형 로켓 쪼가리 몇 대 올리고 다큐멘터리 찍는 짓거리로 모두 소진될 정도의 자금력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자, 미안하게도 테슬라와 아마존의 재사용 로켓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700억에서 현재 그 절반인 350억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주 로켓 개발 분야의 자금은 무려 6조 1000억 원으로 시장 자금 유입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엄청난 우주 로켓 시장을 테슬라와 아마존, 나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유럽의 경쟁업체가 같은 기술로 스페이스X를 따라잡으려면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테슬라와 아마존, 나사가 우주와 화성의 사기적인 쇼를 이용한 저 천문학적인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물론 이것은 제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나사의 기술 개발에 쓰이고 남은 나머지 대부분의 돈들은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밤 물질 중력 엔진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같은 이러한 마스코트들은 대중들을 통해서 거대한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우주와 화성의 환상을 심어주고 그 엄청난 자금력을 끌어모아서 바로 새로운 엔진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에 그 모든 돈들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것을 직접 촬영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비행체의 존재,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환상? 아니면 헛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CG? 만약 이도 아니면 정말 미 해군의 말처럼 드론일까요?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저걸 냉정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미확인 비행체는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카메라에 찍히고 드론에 찍힌 것이고요. 저것은 명백히 결코 새도, 곤충도, 드론도 아닌 전혀 새로운 엔진 기술법으로 날아가고 있는 명백한 인공적인 비행체입니다. 그리고 저 소형 미확인 비행체는 중국 전염병 이후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저 비행체 기술력은 지금의 그 어떤 기술적인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비행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이제 각성을 하고 깨어나셔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무엇인가가 이 지구 안에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것을 현재까지도 꼭꼭 숨기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것이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기술이었다면 저것은 벌써 노벨상을 받고 남을 만큼 엄청난 기술력의 이런 개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자랑거리로 남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간 어쨌습니까? 반대로 미국은 UFO의 존재를 계속 꽁꽁 숨겨왔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51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구학자들의 이러한 인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연구 개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 바로 51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저 기술력은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서 그 어떠한 목소리만 들리는 자의 어떠한 지침과 지시이행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 전염병 사태 이후부터 세계에서 급속하게 출몰하고 있는 저 미확인 소형 비행체, 저 비행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선물일지 아니면 인류를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스파이 도구가 될지 아직까지 명확히 판명된 것은 없지만 중국 전염병 사태 이후로 출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일명 중력 엔진 비행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UFO의 작동 방식이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중력 엔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고 있는 저 소형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비행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소형 비행 물체가 날아가고 있는 새로운 추진력에 대한 기술력이 실제로 밤 라자르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밤 라자르가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 미확인 비행 물체가 현재 직접 찍히고 날아가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그런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저들은 경제와 전염병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로 몰아놓고 자신들만의 존재하는 매우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 사람들, 즉 대중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에 대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물들, 그렇게 흘러나온 산물들이 우연히 캠코더나 카메라, 드론에 의해서 현재 찍히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의 기술력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죠. 나사에서 사용하고 버린 것들이 대중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기술 개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모두 나사와 미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이미 퇴색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에 대한 기술이 온전히 현재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저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보다 한참 뒤떨어진 기술의 문명을 우리가 현재 문명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방송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있는 현재의 문명보다 더 발전된 엄청난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되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전염병 사태 이후 미확인 소형 비행체 출현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지만 중국 전염병 사태 이후로 저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진실은 시간에 의해서 밝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여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